안녕하세요. 40년 묵은 변비, 단 1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물을 많이 마시면 변비가 낫는다는 속설의 오해를 풀고 진짜 변비의 원인과 즉각적인 해소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비가 심해졌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편안하고 따뜻한 어조로 우리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건강 수칙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변비하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변비는 배변 횟수가 적거나 배변이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3번 미만으로 배변하거나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줘야 하는 경우 또는 변이 너무 딱딱해서 고통스러운 경우를 포함합니다. 국내 인구의 약 1620%가 변비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장 기능이 약해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장은 젊을 때처럼 활발하지 않아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 엔진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윤활이 더 중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기본적인 수분을 공급하지만 장벽을 부드럽게 만들고 변을 쉽게 밀어내는 윤활 작용까지는 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특정 상황에서는 물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미 장벽이 건조해지고 점액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 그 물이 장벽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 많이 마셔도 변비가 낫지 않는다는 속설의 핵심입니다. 변비의 진짜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단순히 물 부족 때문만이 아니에요. 첫째, 식이섬유 부족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식이섬유는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 장을 통과하기 쉽게 해줍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여 젤 같은 형태로 변을 부드럽게 하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의 양을 늘려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식단은 육류 위주이거나 가공식품이 많아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섬유질이 부족하면 변이 작고 단단해져서 배출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둘째, 유당 불내증도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유당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장내에 잔류하는 유당이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가스와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고 이는 곧 변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제품 섭취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유당 불내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운동 부족은 장의 연동 운동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장도 함께 게을러져 변을 밀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움직임이 적으면 장도 움직임을 잃게 되고 이는 변이 장에 오래 머물게 하여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어 변이 더욱 딱딱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넷째, 불규칙한 생활 습관, 특히 식사 시간이나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장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과도한 다이어트 또한 변비를 유발하는 흔한 원인입니다. 식사량을 극도로 줄이면 변의 양 자체가 줄어들고 영양 불균형으로 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특정 약물 복용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같은 특정 질병도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장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변비가 단순히 물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변비 즉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비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웹 검색 결과에서 얻은 전문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어르신들께 맞춤형으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수분 섭취입니다. 아까 물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올바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6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물의 종류와 마시는 방법입니다. 차가운 물은 장을 수축시켜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장은 차가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셔서 장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세요.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밤새 활동을 멈췄던 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물 대신 탄산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탄산수는 위장관 평활근에 작용하여 위장의 운동성을 높여 변비 완화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 설탕이 잔뜩 들어간 탄산음료는 피하셔야겠죠? 당분은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켜 오히려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탄산수나 생강차, 페퍼민트차 같은 허브차를 따뜻하게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장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비법은 식이섬유의 현명한 섭취입니다. 식이섬유는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해조류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밀기울, 채소 등에 많이 들어있어 대변의 부피를 늘려 장 통과를 돕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귀리겨, 보리, 견과류, 해조류 등에 풍부하여 물을 흡수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통곡물 시리얼이나 오트밀에 신선한 과일을 곁들이거나 점심과 저녁 식사 시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마나 미역 같은 해조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을 촉촉하게 해주는데 아주 좋아요. 단,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그리고 갑자기 늘리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가스가 찰 수 있으니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물이 부족하면 섬유질이 장에 쌓여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키거나 장을 막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 없이 마르면 딱딱해지듯이 섬유질도 물이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올바른 배변 습관 만들기입니다. 배변 신호가 오면 절대 참지 말고 바로 화장실에 가세요. 우리 몸은 매우 정직해서 배변 신호를 무시하면 장이 다음 배변 활동을 미루게 되어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배변은 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치질이나 항문 열상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생활에 잘 적응하고 특히 아침 식사 후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맞춰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러운 배변 리듬을 찾을 수 있고 몸이 그 리듬에 익숙해져 스스로 배변 활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변기에 앉았을 때는 스마트폰이나 신문을 보는 대신 배변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비법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운동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해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복부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 예를 들어 잇몸, 일으키기나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요가 동작 중 고양이 자세 등은 장을 직접 자극하여 변비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복부 운동은 장 주위의 근육을 강화하여 변을 밀어내는 힘을 키워주고 장의 움직임을 촉진합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여 장을 깨워주고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세요. 특히 식사 후 가볍게 걷는 습관은 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장 운동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회음부 마사지입니다. 이 방법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게손가락으로 음부와 항문 사이의 회음부를 부드럽게 눌러주면 장 운동이 간접적으로 촉진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과 연결된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적절한 자극을 주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배변이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시도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지압하거나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비법은 유산균과 장내 미생물 균형입니다. 장 건강의 핵심은 바로 장내 세균총의 균형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의 균형이 장 건강은 물론 면역력과 전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과 풍부한 요거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거나 유산균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 운동이 원활해지고 변의 상태도 좋아져 변비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유산균 음료보다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나 유산균 보충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발효식품은 우리 식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식품이며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등 전통 발효식품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변비 해소를 위한 몇 가지 추가적인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이 팁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변비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당 불내증 관리. 만약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유제품 섭취를 줄이거나 락토프리, 우유, 두유 등 대체 음료를 드세요. 유당 불내증은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또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제품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유당 분해 효소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따뜻한 목욕 반신욕이나 좌욕을 하면 하복부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장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편안하게 쉬는 것만으로도 장이 이완되고 이는 곧 변비 완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변비에 효과적입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휴식을 취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어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커피와 음주. 커피는 일시적으로 배변 활동을 촉진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마시면 이뇨 작용으로 수분을 빼앗아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 12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으며 커피를 마신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술 또한 장의 수분 흡수를 방해하여 변비에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장 건강을 해치고 만성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장 점막을 자극하고 탈수를 유발하여 변을 더욱 딱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풀 활용. 변비에 좋다고 알려진 차풀 같은 약용, 식물을 차로 달여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차풀은 민간요법에서 변비 완화에 사용되어 왔으며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초든 섭취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시도해도 변비가 해결되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변비, 혈변, 체중 감소 등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도한 다이어트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의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 결핍은 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동물성 지방이 많거나 과자류, 인스턴트, 식품 같은 군것질은 장 건강에 해로움으로 피하는 것이 훨씬 이롭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음식들은 장에 부담을 주고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켜 변비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평소 놓치기 쉬운 하지만 장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 속 건강 수칙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장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밤새 자고 일어난 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차가운 물은 장을 놀라게 하여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니 꼭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로 시작하세요. 이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아침 배변을 돕는 훌륭한 습관입니다. 가능하면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바로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사 중 물 섭취 조절.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과도한 수분 섭취는 소화 효소를 희석시켜 음식물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음식물은 장에 부담을 주고 변비나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전 30분, 식사 후 1시간 정도는 물 섭취를 자제하고 그 외 시간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조절.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7시 이전에 드시고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활동하게 되어 다음 날 아침 소화 불량, 복부 팽만감, 그리고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장이 충분히 쉬어야 다음 날 아침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장의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부족은 장 기능 저하와 직결됩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여러 중요한 생체 활동을 하는데 장 기능 회복도 그중 하나입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장의 회복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여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꼭 알아야 할 행동 요령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변 신호 존중. 배변 신호가 오면 절대로 참지 마세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신호를 무시하면 장은 그 신호를 억제하고 이는 곧 변비 악화로 이어집니다. 신호가 오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바로 화장실로 향하세요. 이것이 장의 건강한 리듬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발받침대 사용. 화장실에 갈 때는 발받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을 엉덩이보다 약간 높게 올려주면 장의 각도가 펴지면서 배변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어요. 마치 쪼그려 앉는 자세처럼 말이죠. 이 자세는 직장과 항문의 각도를 최적으로 만들어 변이 훨씬 적은 힘으로 부드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변비 발받침대도 좋고 집에 있는 낮은 의자나 두꺼운 책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릎이 엉덩이보다 살짝 높아지는 각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복부 마사지. 배변이 어렵거나 복부 팽만감이 느껴질 때 복부 마사지가 도움이 됩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장 운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여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따뜻한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아침에 따뜻한 물 마시고 가볍게 움직인 후 침대에 누워 5분 정도 마사지해 보세요.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장이 이완되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가스가 많이 찼을 때도 복부 마사지는 효과적입니다. 심호흡. 스트레스는 장을 긴장시켜 변비를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배변 시 긴장을 풀기 위해 심호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장을 이완시키고 편안한 배변을 돕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배변에 집중하며 몇 차례 심호흡을 해보세요. 긴장이 풀리면서 훨씬 수월하게 배변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변비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라고만 생각하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만성 변비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우울감, 치질, 계시염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은 건강한 삶의 시작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비법들을 하나씩 꾸준히 실천해 보시고 상쾌하고 편안한 아침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12주는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작은 변화들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하니까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건강을 만들어갈 거예요.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는 단순히 변비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린 핵심 비법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5가지는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세요. 첫째,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장을 부드럽게 깨워주세요.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셋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장의 연동 운동을 활성화하세요. 특히 복부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배변 신호는 절대로 참지 말고 발받침대를 사용하여 올바른 자세로 배변하세요. 다섯째,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을 섭취하여 장내 미생물 균형을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이 모든 노력들이 여러분의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변비 없는 상쾌하고 활기찬 하루를 선물할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습관들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언제나 진실되고 유익한 정보만을 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가족, 친구, 이웃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누군가의 아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비법들을 직접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아침은 건강한 하루를 만들고 건강한 하루는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감사합니다.